10위는 레머드 모굴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안 쓸 법한 한심한 동체와 귀엽게 빼꼼 나와있는 두 쌍의 기관총이 특징입니다. 외형부터가 글러먹어서 당연히 성능은 항공기 중 쓰레기 수준입니다. 물론 반부시카급은 아니어도 하늘을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느릿느릿하죠. 비행도 속 터져 죽겠는데 왼소각기 밀수 임무에서 심심치하게 등장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비행기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임무는 타이탄 수송 임무로 가뜩이나 느릿해졌는데 무기도 꼴랑 거지같은 양발기관총 하나를 던져줘서 이걸로 버자들을 격추시키러 5만 6갑을 하다보면 내가 쏘는 총이 기관총인지 비비탄총인지 의심까지 듭니다. 거기다 이마에 달린 양발기관총은 부사스가 써야 되는 친구 없는 찐따 여자들에겐 메리트가 단 하나도 없는 철덩어리입니다. 이따위게 무려 312만 달러라니 양심을 팔아먹은 수준이죠. 산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파이로도 있고 히드라도 있고 하다못해 로그라는 녀석도 있는데 굳이 정말 굳이 이 녀석을 사야 할까요? 9위는 브루트 RCV입니다. 국밥 상남자 같은 디자인과 듬직한 떡대가 볼만합니다. 거기다 앞에 외지까지 달려있어 여차하면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다 엎어버릴 기세죠. 물론 이건 다 헛소리에 불과하고 실상은 할 줄 아는 게 노상방뇨 말고는 없는 쓰레기 자동차입니다. 후면에 하나, 정면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물대포가 존재하는데 물대포보다는 스프링클러에 가깝습니다. 한 3초 정도 지속적으로 물을 먹여야 사람 하나 보내는 수준이니 죽이기는커녕 상대방 기분만 더럽게 만드죠. 근데 여기다 방탄 능력이 형편없어서 총든 아저씨들을 함부로 샤워시켰다가 그 다음날 운전자가 벌집 피자가 되는 대참사가 비일비재합니다.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거라고 창문에 달린 방충망 비슷한 거밖에 없죠. 거기다 덩치는 산만한데 방폭도 전혀 안됩니다. 점퍼가 나에 바로 객사해버리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쓰레기 같은 차가 있으니 바로 MTR 소방차입니다. 하는 짓이라고는 RCV와 똑같이 오줌 싸는 것밖에 없으면서 가격은 12만 달러를 더 잡아먹죠. 뭐 사실 비교할 필요는 없고 두 차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쓰레기 같으니 그냥 둘 다 거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발휘는 MTL 케르베로스입니다. 앞서 소개한 RCV가 물대포라면 이 녀석은 불대포입니다. GTA에서 유일하게 화염방사기가 달린 아레나워 차량 중 가장 무식한 녀석이죠. 아무리 별짓거리 다 해가며 마개조를 했다 쳐도 본질은 트럭이라 성능은 한심합니다. 부스터를 써야 그나마 차다운 속력이 나고 폐기물 같은 핸들링을 가진 전형적인 쓰레기 자동차죠. 이러면 아레나워에서라도 좋아야 되는데 자기 본무대에서조차 데스바이크와 ZR380에게 복날 개처럼 쳐맞는 찐따 새끼입니다. 그나마 잘한 건 그 비루한 몸뚱이로 막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이보다 반값에 베네펙터 브루저란 놈이 있어서 포지션조차 애매합니다. 거기다 가격마저 아레나워 차량 중 가장 비싼 35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쓸만한 정도로 개조하려면 최소 15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야, 불만 뿜어대는 고물딱지가 500만 달러라니 이건 핵쟁이들도 거를 것 같습니다. 7위는 BF 듄 FAB입니다. 걸프전에서 방금 다녀온지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행색이 특징이죠. 일단 꽤 빠르긴 합니다. 가볍고 나른 준수한 엔진임 덕분에 오프로드를 발랄하게 달리고 추가로 지뢰를 매설할 수 있어 뒤에서 메리에더 같은 날벌레들이 쫓아올 때 이 키 한 번으로 요단강 특급 배송이 가능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베이스가 버기카라 무기화 차량임에도 탑승자 보호가 전혀 안됩니다. 다시 말해 이걸 타고 총든 아저씨들에게 깝죽대는 건 자살행위와 다름없죠. 당연히 이런 허약한 몸체다 보니 방폭 같은 걸 기대하기도 미안하고 옆에 달린 미니건도 조수석에서 사용해야 할 뿐더러 심지어 사격각도 병신이라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게 113만 달러라는 거금을 잡아먹으니 참으로 암담하죠. 순위는 차량들 중에선 저렴한 편이지만 걸핏하면 폭사하기 십상인 이런 멸공새끼에 113만 달러를 내라는 것 상당한 공갈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6위는 프린시페 렉트로입니다. 지금이야 부스터 달린 바이크 하면 오프레서 마크2겠지만 먼 옛날 과거에는 렉트로가 있었습니다. 렉트로는 오프레서처럼 로켓 형태가 아니라 오픈힐과 비슷한 브레이크로 충전되는 부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부스터를 써야 비로소 바티 발가락 핥을만한 가속력을 뿜어냅니다. 부스터를 안 쓴다면 느릿터진 나이트 블레이드만도 못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보다 더 등신 머저리 같은 바이크는 GTA에서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바이크 특성상 가격에 비해 머저리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락스타가 기어이 그걸 해냈죠. 퍼시픽 스탠다드 습격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셨다면 아마 이 바이크가 얼마나 핵폐기물인지 몸소 체감하셨을 겁니다. 레스토할 초퍼는 너무 느리니까 부스터 달린 렉트로 훔치자는데 매번 커다란 머리통 사이즈답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레스터지만 이 렉트로 훔치는 아이디어는 레스터가 내놓은 발상 중 가장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습격 조직원들끼리 9,000원만 내서 딩카 아쿠마 4대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세계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죠.
보이는 조빌트 벨럼입니다. 이건 정말 답 안 나올 정도로 느려터진 고물 여객기인데 락스타가 전생에 비행기 프로펠러에 갈려죽기라도 했는지 구몬 선생님처럼 주기적으로 미션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습격 중 하나인 탈옥과 카유페리코 습격의 준비 작업이 있죠. 특히 탈옥에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질 않는 처절한 가속력으로 수많은 유저들을 화병으로 알아눕게 했습니다. 비행이 가능할까 싶은 속력으로 속을 마구 태우죠. 원래는 4인승 비행이지만 5인승 버전도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좌석 하나만 딸랑 늘려놓고 가격이 3배 가까이 뛰어버립니다. 좌석에다 다이아몬드를 박아놨는지 아주 양심의 마지막 한 톨마저 깔끔히 태워먹었죠. 진짜로 이걸 돈 주고 산 유저가 과연 있긴 할까 궁금할 정도로 비행기 중 가장 폐기물입니다. 4위는 커치 3의 순찰보트입니다. 카유페리코 습격으로 등장한 월남전 시기의 군용보트죠. 일단 옆에 수놓은 상어이빨 데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딱 봐도 택티컬하고 군용보트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죠. 거기다 무기가 나름 낭낭하게 들어있습니다. 준수한 기관총이 앞뒤로 2개씩 나있어 만만해 보인다고 무시했다가 바로 벌집으로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가 장점이고 단점은 이거 빼고 전부 다입니다. 일단 이게 보트인지 땜봉인지 모를 처절한 가속력, 그리고 무기와 보트 주제에 방포군 구사하고 방탄도 제대로 안되는 내구도, 그리고 이 모든 게 300만 달러라는 정신나간 가격까지 아무리 장점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고철덩어리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예를 들어보자면 코사트카가 이것보다 80만 달러가 싸고 심지어 이게 더 빠릅니다. 습격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코사트카는 기본적으로 어뢰가 달려있고 폭발물도 여러 발 버티는 데다 잠수까지 가능하죠. 그냥 꼬맹이들 장난감 보트가 이보단 더 돈값 할 겁니다. 락스타에서도 한 놈만 걸려라 식으로 장사하는 게 틀림없다고 단언할 수 있죠. 3위는 터그입니다. 이걸 돈 주고 파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추레한 외역을 하고 있죠. 여기 배 전체에 걸쳐 군데군데 스며들었으며 심지어 옆에 따개비도 한 바가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사려면 무려 125만 달러나 내야 하죠. 솔직히 생긴 것으로 보면 30만 달러도 아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터그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속도인데요. 앞서 소개한 커치보다도 속 터지는데 최고 속도가 29km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맞나 싶은 착시 현상이 절로 생기는 GTA에서 가장 느린 이동수단 중 하나죠. 일부 유저들은 터 조시려 부를 정도로 복장 터진 속력 덕분에 가장 인기 없는 수상 이동수단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런 등신 같은 배가 스페셜 패키지 판매 인물에 등장해 한 번쯤은 무조건 몰게 되는 배죠. 그냥 원양어선 코스프레 할 때 말고는 하등 쓸모없는 고물상에 갖다 팔기도 뭐한 덩어리입니다. 2위는 캐런 테크니컬입니다. 썩어빠진 일본산 픽업 트럭인 레벨 진칸에 올랑 기관총 하나 얹었습니다. 근데 기관총은 무슨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400배로 껑충 뛰어버리죠. 일반 레벨이 3,000달러인 걸 감안하면 저 기관총의 가격은 필시 12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세계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2등이란 쾌거를 달성한 이동수단인지라 만만치 않은 쓰레기 냄새를 풍깁니다. 교황처럼 서있는 기관총 사수는 사실상 나 좀 죽여달라고 광고하는 꼴이고 운전석에도 그 흔한 방탄 창문 하나 안 달려있어 사수와 손잡고 2승 하직하게 딱 적절하죠. 유일한 용도는 중동 테러리스트 코스프레하는 것 외에는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14만 달러를 더 내면 커스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치사하게 운전석에만 방탄 패널을 붙여놓아서 기관총 사수는 여전히 총알바디 신세를 면치 못하죠. 그런데 락스타의 뇌절은 여기서도 한 수를 더 뜨는데 이렇게 물에 뜨는 버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겨먹은 것부터가 글러먹었는데 양쪽에 녹슨 드럼통 2개 얹어놓고 가격만 더 비싸게 받아먹습니다. 일반 레벨은 저렴하고 성능 괜찮은 오프로드지만 이 테크니컬 삼형제는 구제가 불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와 같습니다. 1위는 브루트, 방탄 박스빌입니다. 일단 생긴게 진짜 다른 의미로 레전드네요. 시골 판잣집에 성면 패널을 덕지덕지 되는 데를 붙여놓고 본체인 박스빌은 어디 배수부치 해변 물속에 2년 동안 묵혀놨는지 녹이 잔뜩 슬었죠. 타이어는 또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바퀴는 어디 가고 맷돌 비스무리한 게 4개 달려있으며 거기다 꼴의 큰형님인 팬텀 헤지를 따라 받침대까지 추레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어디 쓰레기장에 주차하면 카모플라주 한번 제대로 해버려서 배관 뜨지 않고는 구분할 수가 없죠. 이렇게 못생겼다면 방탄이라도 내야 하는데 저 바베큐 그릴 같은 방탄막 사이로 총알이 하이패스로 다 들어온 데다가 점착폭탄 한 발에 바로 요절해버리니 못생긴 데다 허약하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원본이 박스빌이니 속도도 너절하죠. 인서전트 픽업의 약 2배 가격임을 감안하면 말 같지도 않은 스펙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화장실 똥 닦거나 땔감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이걸 과연 산 사람이 GTA 유저들 중 몇 퍼센트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만약 여성 시청자분들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이 차를 샀다면 그자는 잠재적 변태임에 틀림없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고서 젓가락에 가지 않는 GTA 전무후무한 쓰레기 차량입니다. 이번만큼은 가히 압도적으로 1등이라 말하고 싶네요.